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봄만 되면 재채기에 콧물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봄철 황사나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 또는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비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비염이 심한 분들은 집안 안에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막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찬 공기나 찬 음식이 비염을 악화시킨다고 하니까 몸 건강에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특히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평소 이 좋은 생활 습관들로 건강과 면역력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전국시대 오늘은 공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눈으로만 꽃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맛으로도 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태공원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살랑이는 봄바람 따라 꽃향기로 가득한 이곳. 포근한 3월을 반기듯 활짝 핀 꽃들을 만나러 충남 공주시 사공면을 찾았습니다. 봄이 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절로 콧노래가 나는 날씨인데요. 어디선가 꽃내음이 코끝을 건드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불어오는 꽃향기인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실래요? 건강한 자연을 통해 삶의 행복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사공면에 있는 꽃농장입니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싱그러운 풀 냄새도 나고 그 흙 냄새도 나고 진짜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저기 꽃밭도 있어요. 와, 예쁘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겨우내 움츠렸던 수백여 종의 식물들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꽃들이 각각의 고유한 색으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노란 꽃, 보랏꽃, 너무 예쁘죠? 보니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한데 이게 관상용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식물들이 기능성이 있으니까 그 우리 몸에 좋은 식물들을 골라가지고 다른 나라, 더운 나라의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거를 그러니까 순화시켜가지고 재배하고 또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농장이에요. 오색 빛깔로 꽃농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 꽃은 바로 봄의 전령사 펜지입니다. 요 예쁜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먹는다고요? 요 펜지 꽃을? 네. 오, 이 꽃이 굉장히 약간 풀맛. 풀맛은 맛이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싱그럽고 약간 파릇파릇한 그렇지. 채소? 이런 맛? 그렇죠. 식감이 있잖아요. 씹히는 식감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요리해서 김밥을 만든다든지 초밥을 만든다든지 보편적으로 꽃을 만드는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 그러는데 안토시아닌이 그 사람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한 700여 가지 기능성이 있어요. 땅속의 미생물과 생물들이 함께 살아 숨쉬는 흙.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워내는 이 농장에서는 꽃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없는 과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어디요? 꼭대기 저 긴 손가락 닮은 게 있죠. 진짜 저거 새끼손가락 아니에요? 손가락 닮아서 핑거라임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캐비어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핑거라임은 작고 둥근 과육이 알알이 차 있는 감귤류의 과일인데요. 맛을 봐봐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와, 톡톡 안 터져요? 캐비어. 톡 터지는데 너무 상큼 새콤한데요? 예, 라임 향이 확 풍기잖아요. 껍질 향이 더 좋아요. 냄새 맡아봐요. 이 껍질 가지고 화장품 많이 만들어. 핑거라임 치면 핑거라임 이거 진짜 화장품들이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임, 레몬. 이거 네. 그럼 제가 마저 가져갈게요. 욕심이 많아. 상큼하다.
사장님 어디 올라가세요? 노란 거 입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깔라만시 나무구나. 라임의 새콤함과 텐저린의 풍미가 더해진 깔라만시.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는 이 그렇지. 초록색 초록색 깔라만시. 깔라만시.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신 맛이 어느 정도냐면 얼굴이 한 번에 다 구겨지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맛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비타민 C가 많다는 얘기예요. 와, 더 먹어보기도 해도 되나요? 근데 욕심이 많네. 그러니까 그 얼마 하여튼 준비는 해놓긴 해놨는데 네. 너무 과식은 하지 말아요. 맛볼 게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 이쪽이에요?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감도는 3월의 꽃 펜지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치도 보이는 것 같고 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요리예요? 이쪽 거는 피자. 요거는 이제 비빔밥에 넣고 꽃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저 샐러드 겉절이죠. 우리나라 겉절이. 요거는 까나페. 형형색색의 펜지꽃을 가득 넣고 골고루 비벼주면 꽃처럼 순수한 매력이 느껴지는 꽃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비벼졌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보들보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먼저 씹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좀 은은하게 그 꽃 풀잎 향이 나요. 또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있다고 하니까 비타민도 많고. 얇은 피자 도우에 갖은 채소와 치즈 그리고 신선한 꽃을 듬뿍 올린 피자는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하는 이색 요리죠.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과 허브를 올린 카나페까지 싱그러운 자연의 재료들의 입맛이 되살아납니다. 디저트. 그쵸.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잖아요. 왠지 꽃이 올라가니까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브들이 향이 너무 강해서 요리하고 이렇게 같이 맞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요 레몬밤은 먹기도 좋고. 그동안에는 꽃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눈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맛있게 푸짐하게 요리로 먹어보니까 기분 전환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고마워요. 잘 먹어줘서. 네. 자, 그럼 이 향긋한 기분 그대로 이어서 다음으로 떠나볼까요? 꽃향기 한껏 즐겼으니 이제 숲으로 떠나볼까요? 자연과 벗하며 봄을 즐길 수 있는 곳 공주 산림휴양마을에 자리한 금악 생태공원입니다. 저수지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주미산의 풍경에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인데요. 이 고요하고 잔잔한 분위기 때문에 걷다 보면 이 바람 소리, 물소리까지 들리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죠? 아, 이럴 땐 척척박사 이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박사가 알려줄게요. 금악 생태공원은 공주 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생태공원인데요. 오랫동안 공주 시민의 수원지 역할을 했던 금악동 주미산 계곡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금악 생태공원의 취수탑 저수지 아래에는 별도의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하기 위한 인공 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해주고 생태계 보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 교육과 생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죠. 아, 고마워요, 이 박사. 봄바람 따라 춤추는 물결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 걸린 시화 작품들이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마음의 소리를 자연에 담아낸 시인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는 이 꽃이라는 시가 마음에 드네요. 꽃을 보고 느끼면서 가슴에 넣어보세요. 비로소 꽃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야 사는 의미와 참다운 사랑을 맞을 수 있지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공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보낸 하루가 저한테는 행복인데요. 여러분도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공주로 놀러 오세요. 여행의 즐거움은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곤 하죠. 사시사철 저마다의 개성을 내보이는 자연 속에서 오늘도 작지만 큰 행복을 느껴봅니다. 네, 평소에 펜지꽃을 저도 참 좋아했는데요. 이 펜지꽃으로 비빔밥과 또 샐러드, 피자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어떤 맛인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맛이 궁금하다고 아무거나 다 드시면 안 된다고 네.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꽃만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주의 10경 중 하나라는 금악 생태공원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주미산 계곡을 따라서 산책로를 쭉 걸어가면 그만한 힐링할 수 있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공주의 봄 소식에 이어서 전국시대 이번에는 오목계 유망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최연소 오목국가대표라는 장원철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여기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목 좀 둔다는 고수들의 대결인데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공격가랑 전략가가 아닌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오목으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단 오목계 유망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개강을 앞둔 청주의 한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교는 우리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미래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입니다. 네, 제가 바로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사단입니다. 역대 오목 국가대표로는 최연소라는 국내 랭킹 2위의 장원철 선수. 그리고 전 세계 오목 강자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름 석자. 역시 오목계의 유망주라 부를만하죠. 바둑 좀 둘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둑교실. 기원 사장님도 장원철 선수의 이력을 대충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오목협회 결성하실 때 오셨었고 선수로 활동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목 선수. 그런데 오목 국가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바둑을 둔 건 한 20년 정도? 그러면 몇 단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아마 5단 정도 됐어요. 아마 5단의 바둑 고수와 오목 국가대표와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4-3수로 먼저 공격하는 바둑 고수. 장원철 선수가 방어에 나섭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세력을 펼쳐나가는데요. 차츰 흑과 백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세력을 키운 장원철 선수의 4-3수 공격! 나머지 4수를 막지 못한 바둑 고수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냥 꽉꽉 틀어막히는 느낌이에요. 좀 답답하다는 느낌.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나 그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 것 같아요.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필승 전략 잠시 배워볼까요? 네, 이런 모양이 공격에 더 효율적인데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를 만들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백이 이 열린 이 중에 하나를 맞게 되어도 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흑은 두면서 공격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늘어나는데 백은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세력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필승 전략 이제 아셨죠? 그런데 국가대표에게도 쓰라린 패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세계대회 때 경기라는군요.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당시 대국대 흑백돌이 놓인 자료라는데요. 오늘의 미션 하나!
오목 국가대표는 자신이 1년 전 두었던 돌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잠시 후 단 하나의 돌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복귀해내는 장원철 선수. 제가 패했던 대국이기도 하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도 상대방도 저 못지않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패한 대국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제가 진 거보다는 이긴 걸로 부탁드렸었으면 제가 기분 좋게 더 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무작위로 흑백돌 100개를 미리 배치한 후 복귀해내는 건데요. IQ 148 이상의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멘사 회원인 장원철 선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무질서한 조합의 흑백 모자이크를 외울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외워보겠습니다. 해본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 머릿속에 저장. 해보겠습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뇌를 테스트하는 자리. 복잡해. 그 결과는 과연? 8번째 줄. 흡. 잠시만요. 흡, 백, 흡, 백, 흑이요. 6번째 줄. 백, 흑이요. 맞췄나요? 네, 맞았어요. 사과 주셨어요.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게 어렵게 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까봐 미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제자분이랑 오목을 두실 거예요. 네. 제자면 뭐 부담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보고 두실 겁니다. 안 보고요? 네. 안 보고 쓰는 거니까 제가 편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목 초단인 후배와 국가대표 선수의 이색 대결. H8 두겠습니다. J7 두겠습니다. 오목 초단이 먼저 삼삼수 공격에 나서고 장원철 선수는 오목판을 보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와 상상력만으로 상대수를 본 듯 흑돌의 세력을 키워가는데요. 결국 오목으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두시네요. 너무 잘 두시네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초반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좀 익숙한 모양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눈 감고서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의 달달함을 맛보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때론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도 있지만 오목은 그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무언가를 꿈꾸게 만들어준다는군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물론 세계 챔피언이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소셜 컨텐츠 통해서 오목계를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국민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더 많이 즐기길 바랍니다. 최고의 한 수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 오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장 선수의 오목은 오늘도 진화 중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냉장고 속 음식들을 재발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장봐놓고 이 깜빡 잊은 식재료들 또는 언제가 먹겠지 하고 이 얼려놓은 냉동 음식들 다 털어서요. 건강 밥상을 차려볼까 합니다.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쉽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저 아시죠? 제가 진짜 정말 잘 먹기로 소문난 먹성 좋기로 소문난 저 아닙니까? 막 돌멩이도 씹어먹고 그것도 다 소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화장실 가서 하는 그런 제가 요즘에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경찰에 실종 신고할 뻔했어요. 요즘에 뭐 시국인지라 어디 가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맨날 먹는 게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이 빵빵했던 볼이 이렇게 홀쭉해졌다니까요.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그 스크림 속 그 주인공 같다고. 네,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분이 제발 이 고민을 완벽하게 그냥 타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힘들어.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힘이 없어. 누가 좀 부축 좀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거 보셨죠? 지금 힘이 없어. 요즘 도통 못 먹어가지고. 혹시 그 오늘 저한테 그 잃어버린 제 입맛을 찾아주신다는 그분?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근데 오늘 대체 무슨 음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에 좋은 밥상. 그다음에 이제 외출하기 꺼리니까 네. 집에 있는 냉장고 파 먹어야 되잖아요. 냉장고 파먹기. 네. 예. 그런 요리 준비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네. 뭘 만들어 주실 거죠, 근데? 오늘 만들어질 밥상은요. 예. 코로나 119 대파 밥상. 코로나19 대파 밥상. 일단 뭐 밥상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대파. 그냥 네. 대파 해버린다는 거죠? 물이 쳐야죠. 예, 물이 쳐야죠. 그러면은 뭐 이제 요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주실지. 퀴즈 하나. 퀴즈. 대파 밥상인데 오늘 재료에 들어가는 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설마 그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래서 대파 밥상은 아니겠죠? 대파? 맞았어요. 진짜요? 네네네.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오늘 두 가지 메뉴에 대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네네. 대파를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 동안에 한번 잘라 먹고 또 새순이 올라오는 음파라고 있거든요. 예. 그 파가 지금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맛있어서. 그 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네. 파가 면역력 향상, 그 다음에 항균, 그 다음에 감기 예방. 지금 이 시기에 딱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만들기 전에 여기 있는 일단 재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죠. 이거 어디서 다 사오신 거예요? 장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희 집 냉장고에서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실제 선생님 네네네. 댁에 저희 집 있는 냉장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많고 다양하게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오징어 이거 네네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주문진 시장 촬영 갔었는데 거기서 잡은 것 같은데. 국후고. 예, 제가 잡은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집 냉동실에 금냉. 어디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까요? 얼려놨던 돼지고기며 오징어, 버섯, 각종 채소들 그리고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갖은 양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부터 해주시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아주 간단한 능이버섯 돈수육 먼저 보여드릴게요. 능이버섯 돈수육이면은 돼지고기로 이제 그래서 돼지고기가 있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건창하지만 예.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고기가 잠길 정도. 잠길 정도. 네. 고기가 그래서, 잠길 정도. 네, 고기를 삶기 전에 네. 이런 고기의 잡내라던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향신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잡내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 육질이. 그리고 대파. 오늘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 네. 하셨는데 코로나19 대파 밥상. 네, 대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파를 또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생강. 이게 뭐예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쓰기 좋게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넣어놨던 거요. 네. 제가 이렇게 티백에다 넣어서 갖고. 야, 이거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저기 가로수 잎 월계수잎. 월계수잎. 네, 월계수잎. 죄송합니다. 예. 무식해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저희 집 냉동실에 있던 말린
능이버섯. 능이버섯. 네. 야, 또 저희가 버섯 하면은 능이를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 능이버섯에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돼지고기나 육류 종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먹어주면 소화가 잘 돼요. 자, 이제 돼지고기 담기. 된장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일단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할까요? 내가 국물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고기요. 고기. 네. 네. 자, 그러면 채소 육수가 끓고 나서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국물을 먹고 싶다면요? 그러면은 끓기 전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이 물이 끓기 전에 넣으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수육을 먹을 때 맛이 왜 이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물이 끓을 때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더 맛있는 수육을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렇죠. 오, 몰랐네.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제 끓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다려야 되고요. 이제 끓을 동안 잠시 기다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놔야 될 게 예. 귤피 생강차. 귤피 생강차? 네. 귤 껍질. 겨울에는 귤 드시면서 귤 껍질 다 버리죠. 예, 버리기도 하고 네. 또 한두 개는 말려서 내가 어디에 쓸까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거 이용해서 차를 만들 거예요. 요걸 가지고요? 네. 귤도 몸 안에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요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들을 못 하셔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큰데 이런 귤차 드시면서 또 이렇게 심신 안정도 하시고. 약간 릴렉스 하면서. 네. 요거 넣으시기 전에 질문. 네. 요 껍데기는 그럼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예. 이제 뭐 유기농도 있지만 유기농 아닌 제품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베이킹 소다라던가 식초, 소금 이용해가지고 겉껍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안에 있는 귤은 까서 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나 칼로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따뜻한 데다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네네. 그리고 생강 껍질 제거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는데요. 껍질 제거해서 이렇게. 네. 생강을 좋아하시면 생강량을 더 늘리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귤 향을 더 원하시면 귤 껍데기 껍질을 향을 더 넣으셔도 되고. 네네. 자, 이제 물이 끓기 이제 끓네요, 끓네요. 네.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볼게요. 오. 자, 보시면 이렇게 고기가 잠기기만 하면 돼요. 요 정도. 벌써 냄새가 맡았네요. 네. 고기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고기를 대하시는 태도가 남다르신데요. 이 기자가 고기 기자예요. 네네네네. 이름이 고기환입니다, 원래 사실. 네. 뚜껑 덮어놓고 잘 익으라고 기다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귤피차. 귤피차. 하겠습니다. 귤 껍질을 넣고 생강을 넣어서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이게 이제 다 우려진 다음에 꿀이나 설탕은 개인의 기호도에 맞춰서 첨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레 모듬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레 모듬전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카레 가루를 이렇게 두신 거였구나. 네네네. 예. 카레가 그 강황이라는 성분이 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나. 네. 어머나. 알겠습니다. 딱이네. 카레 라이스 많이 해 드시긴 하지만 오늘처럼 카레 넣어서 모듬전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발효 음식의 대표 김치 넣어줘야죠, 반드시. 김치. 이거는 뭐 거의 퓨전이네, 퓨전. 자, 그러면 먼저 채소 먼저 네. 썰도록 할게요. 자, 버섯은 그냥 썰어도 되고요. 찢어준 다음에 썰어도 돼요. 잘게 썰어서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게 만들어주시면 애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채소 먹이기 힘드셨죠? 편식 심한 아이들도 김치 없인 못 산다는 입맛 잃은 어르신들에게도 그만인 맛 좋고 영양 가득한 카레 모듬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카레랑 이제 이 밀가루가 이게 어느 정도 배합으로 섞이는지. 요게 이제 100g. 100g. 그래서 계량컵 200ml짜리 계량컵으로 한 컵. 한 컵. 네. 넣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컵이 들어갔을 때
반 스푼 정도. 반 스푼. 밀가루 100g에 카레 가루는 반 스푼. 이제 돼지 캐질 정도의 물을 넣고 반죽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잘게 썬 김치와 각종 채소들을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에 달군 팬에 한 스푼씩 떠서 부쳐주면 끝. 파채를 곁들인 능이버섯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카레 맛과 김치 맛이 어우러진 카레 모둠전까지 간단하지만 영양소 골고루 담긴 군침도는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아낌없이 활용해 만든 일명 코로나19 대파 밥상. 그 맛은 어떨까요? 자, 이제 배속이 든든해졌다면 귤의 향긋함과 생강의 알싸함으로 입가심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파먹기 대성공!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정말 그 냉장고 딱 열면 보이는 그 재료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재료들,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재료들 꺼내셔가지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네네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영양도 챙기고 네.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레시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지만 네. 집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시면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들으셨죠? 자, 이제 진짜 촬영 끝내. 이제 저 이제 먹을 거니까. 아, 냉장고 켜켜이 쌓인 각종 식재료들이 언제 다 먹나 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숨은 맛의 비결로 환골탈태했는데요. 장을 보지 않고도 제대로 된 식탁을 꾸며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집 냉장고 속 보물들로 면역력도 높이고 맛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외식하기도 힘든 요즘에 정말 딱 필요한 집밥 레시피였습니다. 맛도 좋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것만 같은데요. 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레 김치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요리 초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당장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 꼭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육을 삶을 때 꿀팁이라든지 파를 활용한 꿀팁까지 여러분들 요리하실 때 두루두루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맛있는 소식들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근사한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네, 전주의 개성이 팍팍 묻어나는 전주의 디저트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어떤 디저트들이 있는지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작부터 이 분위기 대체 무엇인가요? 아하, 동유럽을 휘젓고 온 동아씨, 아직도 유럽 한복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군요. 역시 디저트는 유럽이야. 라인강을 바라보면서 먹던 그 스플레 케이크, 난 잊을 수가 없어. 여긴 너무 한국적이야. 동아씨, 전주에도 유럽 못지않게 디저트 잘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죠. 가장 전주적인 디저트 그 첫 번째 메뉴는요. 어라, 이건 그냥 햄버거 아닌가요? 그런데 패티 대신 뭔가 특별함이 숨겨져 있는 것 같죠?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 이거는 햄버거 한 끼 식사 아니에요? 이거는 겹빵이라고 해요. 겹빵이 뭔데요? 북한말로 샌드위치를 겹빵이라고 해요. 내래 겹빵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겹빵은 네. 핵 맛있음둥? 네, 엄청 맛있어요. 빨리 주시라요. 고기 패티 대신 우리 입맛에 익숙한 불고기와 떡갈비를 선택한 한국적인 디저트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두 개가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주죠. 네. 네, 이제 한옥의 대표 고장인데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 그리고 전주의 대표 음식 떡갈비를 넣었어요. 불맛 제대로 입힌 불고기, 버터를 양껏 바른 빵 사이에 넣으면 불고기 겹빵 완성. 겹빵과 찰떡궁합은 바로 제철 과일? 아니, 이건 그냥 딸기 수제청 아닌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는 딸기청으로 만든 수제청 에이드예요. 햄버거에는 탄산 아닙니까?
막힌 속을 확 뚫어줄 수 있는 탄산 애호가로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콜라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요즘같이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는 이렇게 좋은 과일,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셔야 돼요. 직접 담근 딸기 수제청과 탄산수화의 만남. 이야, 한 끼 식사로도 거뜬하겠는걸요. 가장 전주적인 재료로 속을 꽉 채운 첫 번째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불고기랑 빵이랑 만나니까 굉장히 새로운데요. 한국인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고 외국인들도 전혀 이질감 없이 한국 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네요. 와우. 촉촉한 계란 겹빵도 인기랍니다. 프렌치 겹빵은요, 고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기본이잖아요. 심심할 수 있는데 전혀 이 잼을 찍어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도 풍성하네요.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 수제청 에이드. 사장님이 강추하신 청으로 만든 에이드. 와우, 통통. 약간의 그 청량함도 우리가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제청이기 때문에 건강한 맛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음료네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요. 겹빵을 직접 즐기는 손님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패스트푸드와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식거리인 것 같습니다. 진짜 불고기가 들어있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샌드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속 재료도 좋고 푸짐해서 저는 여기 자주 오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겹빵, 가장 전주적인 디저트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디저트를 찾으러 나선 동아 씨. 알록달록 예쁜 빛깔 보세요. 달콤함이 확 느껴지는데요. 디저트면 디저트지 한국적인 디저트는 도대체 뭐예요? 디저트 하면 생각하시는 게 빵이랑 밀가루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나 찹쌀가루로 만들어서 재해석해서 만든 디저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약간 빵을 좀 베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색다른 떡의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으세요. 아낌없이 풍덩. 떡에 견과류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견과류를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 앙금 대신 견과류를 품은 퓨전 떡 디저트. 찜기 대신 오븐에서 탄생되는 퓨전 떡 디저트.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사장님을 도와 디저트 만들기에 돌입한 동아 씨. 이 빨간 가루의 정체는? 한국 쌀가루에는 그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레드벨벳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레드벨벳 이제 빨간 맛. 궁금해 허니. 색소를 쓰지 않고 네. 이 홍국 쌀가루를 이용해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색깔도 예쁘게 하려고. 우리 농산물로 우리만의 디저트를 만드는 사장님. 진한 에스프레소와 마스카포네 치즈, 거기에 생크림을 활용한 티라미수 떡은 동서양이 만난 또 하나의 퓨전 디저트랍니다. 이렇게 떡인 듯 떡 아닌 퓨전 디저트 한 상 차림 완성! 짜잔! 일단은 뭐 눈으로 벌써 배가 불러가지고요. 너무 색감이 아름답고 비주얼의 매력이 듬뿍 깊이 빠졌거든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농산물이 빠지지 않았답니다. 칼질을 쓱싹쓱싹 하고요. 이 오구떡은 꾸 안 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꾸운 듯 안 꾸운 듯 꾸운 듯 떡맛도 나면서 빵맛도 나는 거죠. 야, 이거 신기하네. 오, 제일 위층은 티라미수 가루가 뿌려져 있고 쫄깃하고 쫄깃한데 다시 할게요. 나도 이 가루를 티라미수 가루라고 해도 맞아요? 아니, 코카가루. 코카가루예요? 티라미수 안 드셔보셨어요? 네. 네. 코카가루가 쌉싸름한 맛을 내주는데 태어나서 먹어본 쌉싸름한 맛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쌉싸름한 맛이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맛이네요. 맛있는 건 좋은데 사실 목이 좀 맥힌단 말이죠. 또 이거 마실 게 있으니까요. 사장님 여기 마실 거 하나만 주세요. 가장 한국적인 디저트를 선보이는 이곳에선 마실 것도 한국적이어야겠죠. 바로 흑임자 라떼입니다. 와우. 이거 뭐죠? 이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투샷이거든요. 와우. 얘를 둘러서 네, 흑임자 맛이 났다가 에스프레소 맛이 났다가 마지막에 크림 맛이 나니까 재미가 있네. 우리가 뭐 미션 클리어하듯이 꿀떡꿀떡하니 넘어가는 게 야 이거 진짜 독특하고 맛있는데요? 저는 뭐 떡이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뭐 돌잔치라든지 환갑 때나 먹는 좀 기념일 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일상에서도 먹을 수가 있네요. 한번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휴대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희 떡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몸 건강하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디저트였습니다. 유럽 노노 디저트는 전주입니다. 가장 전주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도 식사 대신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디저트도 이젠 건강하게 우리 것으로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 색다른 메뉴들을 만나봤습니다. 고기 패티가 아니었습니다. 떡갈비나 불고기가 들어간 겹빵이라고 하셨죠? 네. 샌드위치나 햄버거보다 실제로 감칠맛이나 식감도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넣어서 만든 퓨전 떡 디저트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티라미수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떡 티라미수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요. 저도 사실 떡 엄청 좋아하는데 네. 전주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소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대구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도 힘들지만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김밥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꼭다리도 넣나요? 네, 알겠습니다. 꼭다리 몰랐겠더만. 야, 큰일 하셨네요. 참 on가에 큰일 했습니다. 밥솥 가져온 게 on가에 큰일이다. 생살로 김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좀 터졌어요, 꼬리가. 사랑이 많이 담겨져가지고 터진 거 아닌가요, 혹시? 정성이 다해서. 좀 오버하는 것더라. 처음에 이 김밥을 말게 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심각해지면서 네네. 당장에 한 끼를 밥을 먹는 게 힘드신 쪽방 주민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께서 기운을 내서 조금 더 진짜 살아가시는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네, 지금 장애인 중에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께도 오늘부터 김밥을 좀 지원하려고 마음을 모았어요. 요 나물하고 우렁하고 제목이 현장 톡톡인데 전부 다들 바쁘셔가지고 자, 종이를 이렇게 이제 야, 니 좀 예쁘게 하지 지금 저거 잡채 아닙니까 지금? 종이라. 네 요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드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먹어야 될 그 김밥이 아닌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저랑 사업하실래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뭔데?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종에? 땜빵이에요. 구멍난 김에 땜빵.
아, 싸다가 구멍 나면은 이걸 땜질하는 거야, 이걸로? 야, 되게 꼼꼼하시네. 왼쪽에 지금 무건 수행하시면서 김밥 말고 계신 분 계십니다.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어요? 저 친구예요. 또 여기 또 친구예요? 네. 김채연 쌤 친구 많으시네. 제가 저 소개할게요. 모든 것들을 후원 받아주신 네. 우리 셀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후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연결해서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보낸다고 하셨어요. 지금 목회 활동하세요? 네, 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게 된 게 이제 여기서 한다 그래서 시간 내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김밥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식사 못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도 있고 무료 급식소도 없고 또 쿠폰이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 쿠폰이 있어도 식당 문을 닫으니까 못 드시는 분도 많고요. 특히 아이들. 네, 지금 아이들이 못 먹고 있어서 얘들은 요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주로 이제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보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목회하고 계시니까 사랑이 뭡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사랑이란 뭡니까? 이 현장이죠. 네. 현장이다. 네. 다른 요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비빔밥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굳이 김밥을 하는 게 뭐 이유가 있을까 싶은. 주로 구호품으로 오는 게 즉석밥이나 라면이나 이런 게 많이 보내지잖아요. 네. 그분들이 조리해서 드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편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바로 드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김밥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의 가게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영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 김밥을 연결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른 물품은 그렇게 하자. 근데 이 김밥만큼은 우리가 직접 사자. 그러면 처음 김밥은 2월 26일부터. 처음에 김밥을 합시다.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이야기했는데 개인이 아니라 뭐 어떤 단체가. 예, 저희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본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어떤 사랑과 희생. 네네. 그게 가장 전태일 열사 정신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이 단체가 다른 변형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네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전태일의 친구들의 모여있는 돈으로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많이 썼겠네, 그 돈? 아니요.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 기금을, 후원금을 많이 모아주셨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방송 나가면 또 후원 또 들어올 수 있잖아, 맞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희들은 지금 보내주신 돈으로도 앞으로 3월 말까지 김밥 사는데 나름 충분해요. 근데 저 보니까 귤도 있고 뭐 딴 것도 많던데 저거는 우리가 먹는 건가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저거는 후식으로 도시락에 같이 넣어드려요. 과일을. 그러니까 김밥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후원 물품이 오면은 나눌 수 있도록. 진짜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하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분들이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김혁이가 궁금한 겁니다. 꼭다리도 넣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다리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정성스럽게 싸서 드시는 분은 꼭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뜨겁네요. 김을 하나 더 싸면 안 될까? 너무 두꺼워졌어 지금.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맛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전화가 왔었어요.
밥솥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집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워요. 야, 큰일 하셨네요. 참 은가히 큰일 했습니다. 아니, 밥솥 가져온 게 은가히 큰일이다. 생살로 김밥을 말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 방송 보니까 네. 마스크를 손수 만드셨다고. 아, 예.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스크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 예. 근데 이번 기회에 동요지만은 힘내라고 노래도 만드셨다고. 예. 김밥 말아야 될 때 김밥에 김은 없고 지금 A4지 한 장이. 이게 지금 요렇게. 예, 작곡은 뭐 제가 했죠.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원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종희 선생님과 제가 못하고 있는 김밥을 말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럽시다. 언젠간 끝이 와요. 나를 격려하고 좋은 일 하세요. 도움 줄 곳, 도움 받을 곳에 연락을 해봐요. 지나친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요. 끝은 온다고요. 끝은 온다고요. 야, 지금 며칠까지 쓰신 거예요? 한 150개 썰은 것 같은데요. 오늘 목표량이 몇 개인데요? 200줄. 200줄이. 네. 할 일 없어서 놀다가 와서 봉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마음만 동동동동 구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김밥을 싼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힘내시라고 한 말씀 시작! 북구 주민 힘내십시오. 네, 중구 주민님들께서도 힘내십시오. 야, 이 공간이 사실 역사적인 공간 아니에요? 이상정 장군님이라고 이상하 시인의 친형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고택입니다.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김밥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가정집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힘이나마 같이 하고 싶어서. 사실 공간 마련하면 거의 80%는 사업은 추진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김밥을 만드는 일에 제일 큰 공로를. 아유, 아닙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냥 하는, 그냥 도움되는. 그러니까 주방에서 거의 안 나오시네요. 네. 김밥을 뭘 마세요? 사실 준비 과정이 더 많습니다. 쪽방에 한 800여 분 정도가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김밥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양이 적어서 참 미안하죠.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미안하고 아쉽다고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해서 미안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해초리 받는 기분인데. 아니요. 네. 자, 이렇게 쪽방촌으로 가든 또 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갈 때 기분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처음에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이 집밥 김밥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 하는 말을 쪽방 그 관계자분들이 문자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싸는 그 김밥에 그 따뜻한 김밥을 드셨을 때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시는 거 들으니까 더 이제 힘이 나죠. 요거를 쪽방으로 보내고. 여기. 갖다 주면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이거 정성을 다해서 주시는 음식 정말 감사하게 잘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싸는 거 봤는데요. 네네. 좀 터졌어요, 꼬리가. 사랑이 많이 담겨져가지고 터진 거 아닌가요, 혹시? 정성이 다해서. 좀 오버하는 것들. 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다들 힘내십시오.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더 많은 김밥을 만드시는데도
더 많이 나눠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뭐랄까요? 가슴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후원하실 분들 있으면 본인들보다 더 필요로 한 곳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김밥 천사들 보면서 저도 참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갑갑하고 뭐랄까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미담이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